포스코 케미칼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4%가 증가했습니다. 기승전 재고 회전율 상승해야라고 약간 윗대 있게 좀 부제를 달았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내일부터 극히 추워지는데 밤부터 좀 추워져 가지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두껍게 입고 방송을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스캡티시즘의 정신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3,20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무려 64.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100%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매출 원가가 근데 더 증가했어요. 67.2%로.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가 또 그만큼 44%선 증가를 해버리니까 영업이익은 44.6% 증가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거로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도 0.01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크게 증가했는데 약간 실속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분석을 하느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17.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했다고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로 152.9%나 또 재고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스루풋률이 마이너스 16.1%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5.6%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스루풋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진 게 아니고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는 988억 원으로서 84% 증가했고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5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아직 미실현 이익을 재고 이익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774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스루풋 손익 영업이익이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WCA 회전율이 하락을 했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것과 같은 추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루풋률이 또 떨어진 거는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이 크게 올리질 못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상대적인 표현으로는 판매 가격은 내려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회계 투명성도 내화물 통계만 데이터를 내줬고 2차 전지 부분은 아직 비공개하기 때문에 영업 기밀이라고 그래서 입증 추론은 검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화물이나 이런 계통은 원재료 가격이 22.28% 상승해 가지고 재료 비율이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니까 상승 압력률이 16.5%인데 이거보다는 적게 인상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맥락으로 이 2차 전지 쪽도 간 것 아닐까, 전체적인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율을 가져왔는데 그 자금 수요 때문에 그 이자 부채가 많이 그 증가를 했습니다. 29.8%에서 38.6%로 증가했으니까 한 9% 가까이 그 차입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그 내화물하고 생석회가 22.3% 상승했고요. 원재료 매입 실적은 그런데 사실은 그 2차전지 쪽이 1조 2천억 원대나 되고 83%나 되는 거기 때문에 흑연과 그 NCM이라는 그 원재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비중이 커가지고 사실상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금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거를 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은 뭐 11.6% 증가한 거니까 내화물 계통도 원재료 가격 인상보다는 이게 적게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보더라도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소재가 이 비율적으로 계속해서 그 비중이 60%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3분기에. 그러면은 이 가격이 1조 그 판매 금액이 1조 한 4천억인데 아까 구매 금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이제 뭐 마진 등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은 크게 올라간 게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매출액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대충 추론은 맞아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2차 전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뭐 그 옛날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그 사업 성격보다도 2차 전지 메이커 소재 메이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판매 가격은 올해 그 3분기까지 크게 그 낮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벗어라도 그 CSM 매출원가 재료비가 125.7%나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5.6%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43%에서 25.8%면은 이거를 보더라도 이런 가공 비율의 큰 그 17.2%나 큰 변동은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생산 공정의 그 어떤 변화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생산하는 어떤 생산 과정은 일정할 거다 이겁니다. 무슨 뭐 개선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런 개선 포인트들은 한 1, 2% 내에서 개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25.8%로 팍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그 인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추론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좀 논리적인 용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회계라는 것이 하나의 논리적 도구로도 충분히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WCIA는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표준으로 가지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치를 합니다. 그런 이제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가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그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면은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좀 발생이 되는 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그 맞춰졌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448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약간 그 적게 아니 많이 그 2억 9천만 원어치 좀 더 증가했거든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어요.
그 금액을 가감하면은 오히려 갭이 39억 원으로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무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무형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넘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아닌데 무형자산은, 근데 그게 재고자산으로 39억 원을 남겼다. 뭐 그런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는 그 6억 7,800만 원이 건설 중인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넘어온 금액으로 그렇게 이제 추적이 가능하게끔 데이터들을 공시해줘 가지고 투명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353억 원이 집행이 돼서 그 12%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192명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 직원 수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늘려주는 회사에 대해서 저는 매우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1.6%, 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연간 평균 임금이 8,16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주비가 10.3% 증가했고요. 연료비가 15.6%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3분기까지 그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가회계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3조 2천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뭐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해서 2차전지 소재 가격이라고 하죠. 톤당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320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40만 원 남는다. 이 경우 그 원가 회계에 재고가 사실 100% 가까이 올랐는데 연말까지 50%밖에 좀 더 줄이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50%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 4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이거 원래 계획으로는 한 18만 원 남는 거였는데 40만 원 남으니까 오케이,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끝낸다 이거죠. 원가 회계는. 그런데 그 50%를 거꾸로 재고를 줄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적자 58,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그 46만 원 줄고 매출원가는 46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매출원가 그 311만 5천 원은 이런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우리는 잘못된 그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그 산식을 가지고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슬프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그 320만 원이면 되는데 29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래도 12만 원 남는다. 이렇게 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적 근거로 하더라도 290만 원에 팔면은 충분히 남는다. 그런데 판매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린다면 재고 회전율을 6회전까지만 해보자. 그러면 7.1% 증분율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330만 원 가치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25만 9천 원의 이익이 생기게 되고, 만약에 그 7.1%만큼 재고를 감소한다면은 스루프 회계는 그 원가 회계처럼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냥 매출이 그 확정된 거라면 290만 원에, 그러면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12만 원 그 남는 거로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갭이 13만 9천 원인데 이걸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를 하면은 1392억 원의 그 범위 내에서 연말 그 영업 실적이 결정될 것이다. 탄자권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주가는 올랐어요. 뭐 실적은 그 제가 미래가치라고 해놓은 것은 뭐 내렸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가 좀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지 좀 상승은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59%나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8.85%면은 10%가 안 되는데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포스코 케미칼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프 퇴계로 그 분석을 한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목처럼 기승전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